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딱 보시고 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흥선대원군의 집권기가 집권기에 나타났던 어떤 정책을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보고요. 그죠?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그 이전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좀 19세기의 조선의 정세다라고 우리가 좀 살펴봐서요. 국외적인 어떤 정세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서양이 이양선을 가지고요. 이양선을 가지고 통상수교를 요구합니다. 그죠? 이양선을 가지고 와서 통상수교를 요구했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그죠? 러시아가 연해주까지 진출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일단 국외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요. 일단 국외적인 변화.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세도 정치하에서의 어떤 그 삼정의 문란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문제가 됐죠. 그래서 세도 정치하에서의 어떤 삼정의 문란. 그 지배층의 수탈에 대한 어떤 폐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어떤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숙제를 풀어야 하는가, 이게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가장 핵심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의 개혁을 전개했는가 라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에는 대외 정책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쪽으로는 국내적인 어떤 개혁 정치다. 이렇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외적인 어떤 정책은 우리가 이제 살펴봤을 때 대외적인 정책, 그 다음에 국내적인 정책, 이렇게 좀 살펴보는데, 대외적인 정책은 결국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형태의 이제 세국 정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세국 정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국내 개혁을 먼저 좀 살펴볼까요? 자, 국내 개혁이다라고 하는 건 이러한 형태의 상황 속에 흥선대원군은 어떠한 개혁을 전개했을까? 첫 번째 국내 개혁은 첫 번째가 이제 왕권 강화죠. 왕권 강화를 통해서, 그죠? 어떻게 세도 정치하에서의 정치적인 세도 가문을 어떻게 축출하고 몰아내고, 그죠? 그래서 세도 가문을 몰아냈다, 그죠? 축출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했다. 이런 형태의 이제 개혁을 전개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도 가문이 장악하고 있었던 이 비변사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비변사를 어떻게 보면 폐지하면서 의정부와 삼군부를 두어가지고 자체적인 어떤 개혁을 전개하면서 비변사의 권한을 좀 축소하고, 그죠? 이걸 결국 폐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정치를 담당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삼군부에서 군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서 왕권을 좀 강화시키는 형태의 어떤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치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법전 같은 것들을 좀 편찬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때 법전이다라고 하는 건 대전, 회통, 그죠? 그 다음에 육전조례, 이런 법전들을 같이 편찬하면서 통치체제를 어떻게 보면 정비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같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경복궁 중건을 통해 가지고 경복궁을 다시금 중건했다. 임진왜란때 불탔던 경복궁을 다시금 중건하면서 왕실의 위험,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면서 어떻게 보면 강력한 왕권을 나타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경복궁 중건 과정 속에서 이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좀 등장을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원납전을 징수했다. 원납전 징수,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돈이 좀 부족하니까 이제 당백전을 많이 발행했다라고 하는 거. 고액의 화폐인 당백전을 발행하면서 나타났던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이 굉장히 요역으로 동원되면서 어떤 불만이 생기게 되는 그런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반의 묘지림들이 많이 벌목됐다라고 하는 거. 양반의 묘지림 벌목, 이런 것들로 해서 경복궁 중건이다라고 왕실의 위험을 살리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백성과 양반 동시에 어떤 불만을 제기하게 되는 그런 정책이 있었다. 그죠?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러한 왕권 강화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민생 안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민생 안정.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바로 세도 정치하에 나타났던 이 삼정의 개혁입니다.
삼정의 문란에 대한 개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정이다라고 하는 건 크게 전정, 그죠? 그 다음에 군정, 그 다음에 환곡인데 선생님은 환정이다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이 삼정이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개혁하고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느냐, 요거죠. 전정이다라고 하면 다시금 양전 사업을 진행하면서 숨겨진 토지였던 은결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적발하는 형태. 이런 형태의 개혁을 전개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군정이다라고 하는 형태는 새롭게 군포를 걷어들이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포제를 과감하게 실시했다. 호포제를 실시했다. 이때 호포제를 실시하면서 나타났던 변화는 기존에 군포를 내지 않았던, 그죠? 군역의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군포를 내지 않았던 이 양반들이, 그죠? 양반들도 어떻게 보면 포를 부과했다, 그죠? 군포를 부과했다. 군포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양반에게도 세금이 부과됐다. 그죠? 양반들이 굉장히 좀 불만이 있었지만 결국 노비 명목으로 내라 또는 일반 상민보다는 조금 덜 내라라고 하는 형태로 양반들에게도 결국 부과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환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창제를 실시하면서, 그죠? 개혁이 진행이 됐다. 그래서 그 지역에 덕망이 있고, 그죠? 평판이 좋았던 양반이 황곡 창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지방관이나 향리들이 농간지를 못하게 그들이 관리하는 것들을 배제했다, 없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개혁이 있었다. 자, 그리고 지방의 어떤 서원에서 일반 양민들을 이렇게 수탈하거나 농민들을 수탈하는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서원을 철폐했다라고 하는 형태. 그죠? 서원을 철폐했다. 그래서 전국에 200여 개의 서원을 47개소 정도만 남기고 전부 다 철폐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그래서 서원 철폐 과정 속에서 이제 국가의 재정도 올라가고, 그죠? 왕권도 강화되고 이런 형태의 어떤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흥선대군의 정책으로서 같이 좀 살펴볼 수 있겠네요.